오늘 좀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센트리퓨지의 역설, 10억 달러짜리 유령 사건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실물 자산을 굴리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토큰 시가총액은 고작 7,100만 달러다?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괴리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센트리퓨지 미스테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 막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센트리퓨지가 관리하는 실물 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TVL이라고 부르는 건데 무려 13억 4천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토큰의 시가총액인데 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죠? 이 말도 안 되는 차이,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보이지 않는 10억 달러의 가치를 10억 달러짜리 유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유령의 정체를 한번 추적해 볼까요? 그러려면 먼저 센트리퓨지가 애초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센트리퓨지는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일까요? 실물 자산과 디파이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그들의 원대한 포부, 그 최초의 약속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센트리퓨지,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진짜 자산들을 블록체인 세상으로 옮겨주는 다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가진 매출 채권이나 부동산, 심지어는 음악 저작권 같은 로열티까지 토큰으로 만드는 거죠. 왜? 이걸 담보로 중소기업들이 은행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려는 거였어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과정은 이래요. 어떤 회사가 나 이런 자산이 있어요 하고 제출을 해요. 그럼 센트리퓨지가 이걸 세상에 하나뿐인 NFT로 딱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 회사는 이 NFT를 담보로 맡기고 디파이라고 불리는 탈중앙 금융시장에서 바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은행 가서 서류 수십 장 내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금융의 복잡한 절차를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대단했던 건 센트리퓨지가 이 일을 혼자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디파이 세계의 거물들, 그러니까 메이커다오나 아베 같은 곳들이랑 파트너였고요. 심지어 전통금융의 상징인 S&P 다우존스 지수랑도 협력했어요. 이건 그냥 우리 이런 거 할 거예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신뢰도가 엄청났죠. 자,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이야기는 항상 반전이 있죠. 바로 2023년에 있었던 V3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죠. 2023년 5월 새로운 버전의 토큰이 이더리움 위에서 출시됩니다. 그리고 그해 중반부터 기존 토큰을 이 새 토큰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이사 작업, 즉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돼요. 그리고 마감일은 11월 30일. 이날까지 토큰을 옮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날짜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CFG 토큰의 총 발행량이 6억 8천만 개로 확 늘어난 겁니다. 원래 있던 거에 1억 1,500만 개가 그냥 더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갑자기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린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매년 3%씩 토큰이 더 찍혀 나오는 인플레이션 정책까지 도입됐어요. 물론 프로젝트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지만 원래 토큰을 들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마침내 마감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토큰 중에 딱 88.73%만 새 토큰으로 이사를 마친 거예요. 그럼 나머지 11%가 넘는 토큰들은요? 이 많은 토큰들은 대체 어디로 증벌해버린 걸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유령 자산이 등장합니다. 주인을 잃고 옮겨지지 못한 토큰들. 이게 전부 센트리퓨지 재단이 관리하는 중앙 금고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두가 주인이 되는 탈중앙화를 만들겠다던 프로젝트가 주인이 없는 자산을 자기들 금고에 모으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10억 달러가 넘는 실물 자산이라는 눈부신 현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가치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초라한 토큰 가격이라는 현실이 있는 거죠. 과연 시장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에 센트리퓨즈가 약속했던 건 뭐였죠?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실물 자산에서 나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현실은요? 최고점 찍었을 때랑 비교하면 무려 95%가 폭락한 토큰 가격.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딱 두 편으로 나뉘어 있어요. 좋게 보는 쪽, 즉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라, TBL이 13억 달러가 넘고 파트너들도 쟁쟁하다. RWA 시장은 이제 시작인데 센트리퓨즈가 선두주자 아니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죠. 하지만 반대편 약세론자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CFG 토큰 가진 사람한테 뭐가 좋냐고 묻는 거예요. 토큰은 계속 늘어나서 가치는 떨어지고 정작 프로젝트의 성공이 토큰 가격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 두 관점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10억 달러짜리 유령은 투자자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희망으로 끝날까요? 센트리퓨즈의 미래를 결정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기회는 엄청납니다. 이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2030년까지 무려 2조에서 4조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거라고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센트리퓨즈는 지금 이 거대한 시장의 파도를 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잠재력 하나는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이 엄청난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첫째, 각국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해야 하고요. 둘째, 투자자들이 계속 지적하는 토큰 가치 희석 문제를 해결할 똑똑한 토크노믹스 개선안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장이 커지는 만큼 경쟁자들도 계속 생겨날 텐데 이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결국 센트리퓨즈는 마치 10억 달러짜리 미소를 짓고 있는 유령 같아요. 그 눈부신 가치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과연 모두에게 행운을 안겨줄지 아니면 헛된 꿈으로 끝날지 그건 오직 시간만이 알려주겠죠. 이 미스터리한 유령의 정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